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유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남아의 떠오르는 별 미얀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미얀마는 좀 일단 크죠. 크다는 말은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땅은 아마 남한 면적의 한 6, 7배 정도 되고 인구는 5,600만 정도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찾는 한국의 기업들한테 좋은 미개척지 혹은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땅은 넓은데 사람이 적어가지고 생산 인구가 좀 적고 그랬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죠. 5,600만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로 생산한다면 양곤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더 위쪽에 만달레이라고 한참 위쪽에 옛날 수도가 있는데, 그거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일단 모든 마치 그럴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상업 중심이 뉴욕이고 정치 중심이 와싱턴 DC라면은,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상업 중심의 양곤이 있고, 그리고 정치 중심의 네피도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미얀마를 이해할 때 미얀마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피플이 들어가요. 인민이죠. 북한도 인민 들어가죠. 자, 뭐냐면은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독재 국가였죠. 저번에 군부 독재 국가였죠. 그랬는데 군부 독재가 미국과의 많은 갈등을 이뤘습니다. 미국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미얀마를 간섭을 했고, 미얀마는 그 간섭이 싫었고요. 그러면서 또 재밌게 이건 일설이에요. 정설은 아니고 야설입니다. 미얀마 군부들이 미신이죠. 미신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특히 점성술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점성술사가 얘기가 수도를 옮겨라. 그래서 양곤에서 이제 네피도라고 이제 밀림 쪽입니다. 양곤에서 좀 떨어진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야설로서는 그때 정치 권력자들이, 군부들이죠, 점성술사의 말을 믿고 따라서 옮겼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여러분들 6.25 때 북한이 제일 곤욕스러운 게 뭐였을까요? 네, 평양을 폭격한 미군 폭격기였어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어떤 게 있었죠? 네, 미군 비행기가 그때 고엽제죠, 쫙 뿌리고 집단 폭격을 했죠. 즉 어떤 실제 비행, 아무래도 수도에 있으면은 폭격당하기 쉽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밀림에 있으면은 좀 덜 하고, 또 다른 거는 또 아무래도 미국과 싸워 이긴 유일한 나라 베트남, 비에트공에 대한 어떤 바로 옆 나라니까 좀 보고 배웠겠죠. 저렇게 밀림 속에서 끝까지 속된 말로 개기면 최소한 쉽게 죽지는 않겠구나.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의 어떤 경제 정치 중심지인 양곤을 버리고 네피도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 뒤로 이제 수지 여사가 등장해서 명목상으로는 겉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지만은, 또 수지 여사에 대해서 미얀마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 미얀마의 어떤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죠. 다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수지 여사 등등 야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제 대외에 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올해 10월 달부터 미얀마 가는 비자가 한시적으로 풀어진대요. 일본 사람하고 비슷하게요. 그렇다면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거네요. 과거에는요, 미국 비자식으로 미얀마 비자도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한남동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 가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급하면은 그 방콕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사전 비자를 받고 갔었는데, 또한 한시적으로 도착 비자라 그래가지고 미얀마 공항에서 주는 것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제는 올해 10월 달부터는 한시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많이 몰리겠죠. 왜 그럴까요? 지금 그 로힝야죠. 방글라데시 그 난민에 대한 미얀마의 어떤 그 태도 가지고 아무래도 그 유럽 쪽 사람들이 좀 덜 오나 봐요. 미얀마로. 그러니까 좀 한시적 풀어줬겠죠. 이거 좋죠. 10월 달부터는 그 비자 없이 미얀마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훨씬 좀 간소화가 된 거죠. 그런데 미얀마는 다 좋은데 뭐 제 여행가 입장에서는 특히 그 가난한 돈 없는 자유여행가 내지는 배낭여행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항공료입니다. 양곤까지 직항이 있죠. 뭐 대한항공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그 항공료가 뭐 좀 비싸죠. 뭐 50만 원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는 방콕을 통해서 양곤 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쌉니다. 싸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에어 아시아니 등등 이용하면은 뭐 싸더라도 그래도 왕복 한 1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한국에서 방콕까지 가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옛날에 봤자 뭐 6년 7년 전인데 중국 광주를 통해 가지고 광저우죠. 광주를 통해서 미얀마를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곤이나 저 북쪽에 약간 위에 만달레이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만달레이든 양곤이든 한국에서 한번 직항으로 가려면 좀 항공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또 두 번째로 그러한 항공비를 부담하고 미얀마가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인가?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도대체 가서 뭘 하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뭘 즐기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관광으로 많이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뭐 라오스야 뭐 요즘 TV 방송 때문에 유명해졌지만은 제가 볼 때 라오스도 미얀마 비슷하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도대체 가서 뭘 즐겨야 되지? 그런 부분이죠. 일단 그 미얀마 쪽으로 봤을 때는 항공료에 대한 부담, 그리고 가서 뭘 해야 되지? 에 대한 그 부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으로 저는 미얀마를 한 10년 전에부터 갔었습니다. 그 역으로 저한테 제 자신 물어보길 겁니다. 그럼 왜 갔을까요? 10년 전에는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 대한 또 호기심이 있었어요. 여행가로서요. 그래서, 좀, 안 간 곳에 대한 호기심, 플러스, 나름대로 뭐 제가 좋아하는 금속에 대한 또 호기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0년 전부터 갔었는데요. 말 그대로 1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때 똑같은 질문이 여행가로서 내지는 관광객으로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를 도대체 왜 가지? 자, 거기서 만약에 종교가 있다면, 종교가 불교라면은, 뭐 불교 국가니까, 여러 가지 그 사원이랄지 등등을 벌어서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금으로 휩싸인 쉐다곤이라는 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탑이라는 의미죠. 하지만은 그 미얀마의 어떤 불씨는 대단해서 엄청난 규모의 금으로 만들어진 그 탑들과 사원들이, 절들이 곳곳에 있어요. 미얀마 곳곳에. 또 그 중에서도, 양곤 시내에 아주 유명한 그 절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요. 산 높게 해서. 저는 가끔 그곳에 가서, 좀, 어떻게 보면 에어컨 없이도, 참 미얀마 조상의 지혜죠. 에어컨 없이도 쉴 수 있게끔 시원합니다. 약간 높은 지역이 있는데, 산이죠. 이걸 만든 거예요, 그것도. 높은 지역에서, 앞만 밑은 더워도 위에서는 바람도 불고, 또 바닥도 돌로 대리석인지 돌인지 모르겠지만 해서 시원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끔 봉사하시는 분들이 밥도 줘요. 네, 저는 밥도 얻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가서 쉬고 한숨 자고 밥도 얻어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안에 그 탑들이 다 금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그 안에까지도 들어갔었어요. 여러 가지 수십 개, 수백 개의 탑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관광객 중에 좀 물지각한 사람들이 그 금을 벗겨갔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한정됐던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얘기하면은 쉐다곤 타워의 전체는 들어갈 수 있고, 특히 또 금으로 칠해진 곳에서는 좀 어떨 때는 금지하고 어떨 때는 풀어주고 또 시간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걸 떠나가지고 만약에 어떤 불심이 있다면 그 사원에 가서 어떤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좀 부처님 주위에 형광등이죠. 뭐 이제 반짝반짝반짝도 하고 그러는데 뭐 제 상식으로는 특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님 이제 형상을 뒤에 그 서클이라고 그러죠. 하얀 그 타원형인 어떤 서클을 어떤 그 불빛 나게끔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색깔 나게끔. 근데 그것도 뭐 취향이죠. 뭐 그리고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부처님이 누워있는 그 부처님이 있는데 너무 이상하게 누워있어가지고 전 저렇게도 그 형상을 하는구나. 뭐 그런 거 느낀 적도 있고요. 아무튼 또 불심이 있다면은 상당히 좋아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그 불교의 나라니까요.